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표하고 비교하면 당신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는 민심이다. 민심이 천심인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민주정치에 누가 과연 국민들을 감동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제 모든 것을 던질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과분할 정도로 저에게 아주 험한 곳에서 저를 국회의원을 3번이나 연속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또 도지사도 제가 우리 경기도 역사에서 최장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선거를 제가 넘어봤습니다만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모든 것을 던질 때 이 국민들의 민심이 움직이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왔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반대 데모를 주동했다고 해서 고3 때 제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박정희 대통령 유신이다 다 반대해서 제적을 2번 당했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부터 제가 안 끌려가 본 데가 없습니다. 강제징입도 당해서 제가 다 끌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신 산업혁명, 근대화, 이 업적은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적인 업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현저히 짓밟고 훼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대단한 통찰력과 리더십, 비전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살 수 있게 세계가 모두 경탄하는 산업혁명과 근대화혁명을 성공시킨 공,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그분의 모든 업적이 다 무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07, 과상, 공이 더 많으신 분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리더다. 그러나 5.16 자체를 쿠데타라고 하는 그 자체를 또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나리오가 정부에서도 마련되어 있고 또 학계나 다 마련되어 있는데 통일은 어느 모양으로 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다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처럼 아주 강하게 북한을 보고 있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2가지가, 하나는 국방안보상 어떤 경우든지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확고히 지켜내는 데는 국방안보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치도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상공을 포격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원점의 타격만이 아니라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타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공격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그 메시지가 북한 지도부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도발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연평도처럼 선안함처럼 우왕좌왕 공론 분열 이렇게 할 때는 북한이 재밌잖아요. 자꾸 공격할수록 대한민국의 공론은 분열되고 겁쟁이들은 주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용감한 대한민국,
만약 그 누구라도, 북한이 아니라 일본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국민을 침해하는 자는 그보다 100배 이상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탈북자는 오면은 임대주택 주고 정착금 주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까지 시켜줍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 이상으로 잘 대접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또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하자는 투트랙 전략이 저희 통일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째는 최고 권력자의 청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가 원래 개발 수요도 많고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늘 꼴찌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땅도 넓고 그래서 경기도를 청렴도를 저는 1위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봤는데 이거는 내부에 우리 공무원 중에 감사원관이 있었는데 이 내부 감사관은 자기가 감사관 간두고 부시장도 가고 국장을 가기 때문에 이게 안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야당인데 전윤철 감사원장을 찾아뵙고 우리 경기도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감사관 중에서 유능한 사람 한 사람만 잠깐 보내달라. 그래서 2년 동안 받아서 사정없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지금 와 있는데 전국 1위의 청렴도를 달성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처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퇴임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 가혹한 처벌을 계속 해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내로 지금 46위인 세계 청렴도 중에서 제가 대통령이 돼서 강력하게 한다면 5년 내 10위권의 청렴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수석들이든지 비서관들도 모두 다 호가호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납니다. 이 권한을 분권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에 분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2할 자치입니다. 예산과 권한이 2, 중앙이 8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3할 내지 4할까지 앞으로 넓혀 나가서 어느 정도 분권이 좀 이루어질 때 대통령의 주변과 그 친인척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자체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이고 저도 뭐 경제민주화를 반대할 리는 없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투자와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세계 시장에 나아가서 수출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정치인이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의 여파가 몰려오고 또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 시장으로 대기업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는 안 하더라도 걸핏하면은 대기업이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거를 또 그러면 그만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은 안 하고 자기들도 후원금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요금 득표 전략으로 대기업을 때리게 하고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나? 저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대기업을 왜 자꾸 유치하려고 하느냐. 대기업을 유치해야지.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있는 염색공장, 도금공장이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 갑니다. 중소기업은. 그래서 이 대기업은 서로 젊은이들 가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하고 일손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향식의 기업 길을 살려서 더 기업의 규모를 크게 하고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더 좋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봉급이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식 기살리기를 해줘야지, 기업을 기죽이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누가 덕을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3개가 투자를 해서 50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요.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저를 90도로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 경기도에 투자해서 고맙다고, 일본인들한테도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선물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해줘야 첨단 기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우리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기업 다들 이렇게 길을 살려주고, 근로자들이든지 국민의 길을 살려주는 식이 돼야지, 뭘 자꾸 가로막고 규제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문제 푸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정치를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장과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안보 바탕에 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아울러서 이 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반드시 18대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한결같이 낮은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면 야당의 어느 후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을 향하여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